매진이 됐다고 소식을 듣는 거랑 매진된 좌석을 직접 바라보는 거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거든요.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승국입니다. 정말 뭐 한국 영화관 다 다니시는 분들이고 영화 사랑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좀처럼 없어요. 크레딧이 올라가고 시사회가 아닌데 누군가 환호성을 지르는 거. 어디 계셨어요? 누구셨어요? 나 용기 감사합니다. 들리더라고요. 그걸 또 준비하는 이제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매진을 시킨다는 건 여러분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오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의 주인공 두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사제들 사바 파묘의 장재현 감독님 그리고 테마룩의 김동철 감독님 오실 때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긴 했지만 정말 꽉 채운 관객분들이시거든요. 한 분씩 돌아가시면서 인사 정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테마로 애니메이션 감독을 맡은 김동철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게스트이자 게스트로 오늘 알바하러 왔습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오늘 같이 이렇게 테마로 같이 얘기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장재현 감독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제가 진행하는 책을 보신 분은 혹시 아시겠지만 저는 사전에 물어보거든요. 오늘 두 분이 함께 조인해서 GV를 한다고 했을 때 혹은 또 오늘 영화를 보면서 두 분 감독님한테 내가 기회가 된다면 나 이런 거 좀 질문해보고 싶다. 지금 머릿속에 질문이 있으신 분 몇 분 정도 되실까요? 제가 이걸 파악을 해야 시간 분배를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제 얘기는 많이 줄이고 나중에 여러분께 넘기는 걸로 하고요. 일단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솔직히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있을까? 그냥 두 분이 알아서 얘기를 나누시면 이전에 들어오기 전에도 작품에 관해서 살짝 얘기를 하셨는데 그냥 그 자체가 재밌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왔으니까 공식적인 질문을 제가 몇 개 좀 드리고 토크 주제만 던져드리는 생각으로 마이크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록 GV 감독님은 저랑은 우리가 공식 개봉 전에 한번 만나 뵀었고요. 감독님은 이제 공개 이후에 김동철 감독님과 GV를 함께 하시게 된 건데 GV를 둘이 같이 하게 됐다고 처음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어떤 생각들 하셨었는지. 장재현 감독님 만난데 김동철 감독을 만난데 했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저는 뭐 그냥 한 사람으로서 장재현 감독님을 인간적으로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너무 긴장하고 머리가 새하얘졌었어요. 그리고 아까도 대기실에서 잠깐 만나고도 옆에서 인사도 못 드리고 어려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되게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고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또 많은 얘기들을 주셔서 일단 기뻤던 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긴장하고 기쁜 마음이 있으셨고요. 장 감독님은 어떠셨어요? 딱 하게 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하게 되겠다고 뭐 솔직하게 말해도 다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저는 처음에 의뢰를 받고 네. 테마로 이제 개봉했는데 제가 개봉하고 그 다음 날인가 봤거든요. 봤는데 GV 좀 도와주세요 하는데 제가 보고 도와드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 영화를 봤는데 제가 사실 테마로 소설을 그렇게 재밌게 보진 않았어요. 많이 보진 않았어요. 네네. 국내편 한 반 봤나? 네. 그런데 애니메이션을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평일날 혼자 보고 주말에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랑 같이 보고 두 번 보고 이거 GV 해도 좀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하게 됐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거 그럼 여쭤보고 싶어요. 두 번 보시면서 애니메이션이 재밌다. 이거 나 GV 해도 되겠다 하셨잖아요. 가만은 김동철 감독이랑 좀 이런 얘기 하면 좋겠다. 이런 거가 좀 마음에 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게 된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을까요? 재밌다라는 걸 떠나서. 일단 이제 다루고 있는 소재들이 네. 좀 종교적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액션 영화로 봤어요. 작품을요. 네, 작품을 액션 영화로 봐서 또 국내 애니메이션의 뭐라고 할까 퀄리티가 꽤 많이 좋아진 것 같은 그런 사실 국산 장편 애니메이션을 극장에서 접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보고 되게 뿌듯했어요 좀 전체적으로 이 완성도랑 네. 뭐 연기, 음악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 컷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는 너무 신나게 좀 봤어요. 네. 그렇게 그런 연출적인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런 포인트들이 실제로 테마로 개봉 이후에 저도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피드백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드리면은 또 국산 애니메이션을 어린이 대상으로 하지 않은 애니메이션을 저도 많이 접하지 못한 게 사실이고 봤는데 내가 생각하던 국산 애니메이션과 완전 다른데? 되게 재밌는 작품들 많이 나오는구나 놀랐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제 김 감독님 다시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우리가 GV 시사회를 통해서 GV 할 때만 해도 감독님에게서 굉장히 긴장감이 많이 느껴졌었어요. 이게 정식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보신 분들이 어떻게 말씀하실지 정식 공개 이후에 시장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 좀 긴장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작품에 대해서 정말 좋은 평가가 많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개봉 이후 요 몇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피드백도 좀 보시면서. 일단 반응들이 좋은 피드백들이 많았던 거에 있어서 감동을 좀 했고요. 그리고 우리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애니메이션으로서의 그 한계가 있을 거라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 애니메이션으로서의 평가도 어느 정도 좋은 평가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 또 두 번째로 감동을 했고 세 번째로 이제 그런 피드백을 이어서 테마록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라는 구상이나 상상만 좀 하면서 어떻게 그것만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그런 속에서 약간 또 백지장타로 계속 지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렴풋이 만약에 2를 하겠는데 뭘 해야 되겠다 생각은 진짜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다 밝히시면 너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말씀드렸는데 구상하는 것 중에 만약에 2가 된다면 이번에 작품 만들면서 했던 경험과 또 주신 피드백들 토대로 이런 거 정도 수정 혹은 강화할 수 있겠다 하신 아이디어 중에 공개하실 수 있는 거 좀 있을까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쓰고 올 것 같다 2가 나온다면.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게 원래 테마북이라는 작품이 네. 액션물이라기보다는 좀 오컬트 그리고 인간들 주변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약간 그 생활 속에서 생겨나는 그런 오컬트적인 얘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했으면 하는 것도 있고 그 이후의 에피소드들도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제 승희라는 캐릭터가 이제 초상화가 부르고 있다라는 에피소드를 전제로 격가지로 이제 캐릭터들의 좀 성장이라든지 서사를 더욱 강화시키겠다라고 했던 에피소드들을 조금씩 더 넣고 싶었어요. 뭐 문뚜라 부르는 소리 있도다, 아니면 어머니 자장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캐릭터들에 대해서 좀 더 그 뭐랄까 두껍게 캐릭터성을 좀 쌓아가자라는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하고 싶었고 이번에는 그걸 못 보여줘서 이번 다음 작품에서는 좀 그런 걸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말씀하신 거 기억해 주셨다가 나중에 테마로 후속편 나올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녹여냈구나 하시면은 여기 함께 하셨던 분들만의 재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어떤 제목 같은 게 원작 못 보신 분들을 말씀드리면 원작에 등장하는 그 스토리 에피소드 이름들이에요. 저도 사전에 이렇게 말씀 두 감독님과 들으면서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말씀하신 눈뜨라 부르는 소리도다가 지난번 GV에서 말씀하셨던 거는 그 작품을 통해 테마록을 처음 알게 되었다. 입문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라고 하셨고요. 감독님 같은 경우는 테마록을 내가 다 보지는 못했다 밝혀주셨는데 똑같은 그 챕터에서 눈뜨라 부르는 소리도다 정도에서 난 테마록과는 여기까지 왔다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똑같은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두 감독님이 다른 경험을 하셨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취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인 것 같더라고요. 감독님 그때 읽으면서 테마록 그 인터뷰도 찾아보니까 그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굉장히 리스펙하는 작가님이고 굉장히 리스펙하는 IP지만 그 장르의 방향적으로 우리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테마록을 그렇게 막 소설을 그렇게 즐겨 안 본 거는 저희 친형의 죄가 있습니다.
아 제가 친형이 진짜 테마를 좋아해요. 오 그럼 보통 영향 받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친형이랑 진짜 사이가 안 좋거든요. 친형이 좋아하는 걸 좋아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좀 처음부터 이 페이지를 필 때부터 그렇게 좋은 시선으로 피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네, 형이 네. 좋아한다는 그거지.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형이 막 읽어보라고 막 그래서 읽어봤냐고 막 뭐라 하고 안 읽었다는 막 뭐라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네. 그래서 저보다는 조금 한 세대 위에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좀 보다가 저한테 있어서는 좀 무협지 같았어요. 네. 저가 그 당시 때 좋아했던 거는 막 그 에드가 포의 에드가 포의 뭐 추리 소설이라. 에드가 앨런 포. 그리고 막 셜록 홈즈나 이런 좀 그런 음침한 추리 소설을 좋아했고. 네네. 테마록은 좀 이렇게 저한테 있어서는 판타지 오히려 무협 이런 느낌이 더 강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당시 내가 즐기던 장르와는 좀 다른 결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고요. 저 형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다른 방향으로 보면은 그 형님 덕분에 검은 사제를 사바 파묘가 나온 걸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취향이 정립됐기 때문에 나는 너무 판타지는 아닌 것 같다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영화 팬으로서는 또 형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요. 사실 이렇게 연출하신 작품의 결은 그럼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판타지, 무협, 액션적인 결이 있고 판타지적인 측면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들어가지만 좀 더 현실 기반의 작품 만드시고 그럼에도 우리 절대 다수 또 영화 팬들이나 분류하기 좋아하는 우리들은 오컬트라고 이거 오컬트 작품이잖아 한 군데로 뭉쳐서 감독님 두 분을 또 기대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장르 안에는 분명 좀 세부적으로 여러 개 연출적인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연출자로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저도 그래서 처음에는 보러 갈 때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가긴 했어요. 네, 기대를 별로 안 하고 갔는데 뭐라고 할까? 인물들도 다루는 방식이 되게 뭐랄까 좀 한 인물 되게 만드는 감독님이 되게 인물들을 다 사랑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장르를 떠나서 이거를 뭐 오컬트로 받아들이든 무협으로 받아들이든 그걸 떠나서 한 명의 캐릭터를 우리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 방식이 굉장히 성의 있고 그리고 되게 공을 들였다는 게 좀 느껴지면서 굉장히 호감이었어요. 그런 점을 저는 좀 높게 많이 삽니다. 그때도 살짝 말씀하셨지만 감독님 들으시면서 얼굴이 조금씩 빨개지시고 진짜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그 캐릭터들의 서사를 굉장히 좀 놓치지 않고 잘 구현하려고 했다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나요. 네 맞아요. 일단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단은 테마북이라는 IP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캐릭터들이고 캐릭터들의 그 서사라든지 이입을 위해서 가장 노력을 많이 했고 또 그때 전에 지구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냥 딱 보여지는 첫 인상으로만으로도 이 캐릭터가 갖고 있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약간 숨은 자기만의 뭔가 아픔 같은 게 있었으면 했던 거를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고민하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 너무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 정말 캐릭터적인 강점도 집중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또 장 감독님 말씀하신 연출적인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작품이 정말 세부 장르로 어떻게 나눠지는를 떠나서 이야기를 전해주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관객들을 몰입시키기 위해서 공포감이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 순간도 있고요. 또 어떤 상대 빌런이라고 부를 수 있는 캐릭터가 무시무시해야 또 주인공들이 그걸 타파했을 때 관객들이 느끼는 쾌감도 있을 거고요. 작품을 보시면서 우리 테마록 안에 좀 구현된 공포스러울 수 있는 순간들 혹은 관객들을 몰입시킬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 장 감독님 좀 눈여겨보셨던 장면들이 있을지 궁금해요. 그럼 혹시 있으시면 또 감독님께 여쭤볼게요. 어떻게 또 생각하시고 연출하시는지. 저는 일단 오프닝이 되게 좋았어요. 오프닝이 이제 의식을 해동밀교에서 또한 의식을 하는데 그 오프닝에 막 무섭다기보다는 그 밀교만의 약간의 좀 선을 넘는 의식 같은 좀 그런 그걸 너무 과장되지도 않고 되게 또
아주 좀 영화적으로 되게 잘 표현해서 그 오프닝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그 의식을 하는. 네. 오프닝에 다 보셨겠지만 이렇게 딱 글 서교주의 어떤 마음이 글로 표현된 다음에 의식이 딱 등장하는 씬이 있잖아요. 오프닝 저도 그 생각을 했던 거죠. 오프닝을 분명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다. 세계관에 초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프닝 하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오프닝에서 저희가 각 추구하는 그 방향성을 먼저 관객들한테 임팩트 있게 전달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애니메이션이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애니메이션의 방향성에 대해서 일단 보여주는 것과 그리고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밀교라는 어떤 저희가 이제 생소한 어찌 보면 생소한 그런 공간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을 담백하고 되게 심플하지만 되게 충격적이게 좀 인상을 좀 남겨주고 싶었다. 그리고 이제 맨 앞에 이제 그 서배국이 이제 서교주가 이제 편지를 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께서 추가적으로 그 본인이 이제 서교주로서의 입장문을 좀 표현하고 싶었다 해서 그 부분까지 이렇게 다 넣어서 정말 꽉꽉 눌러 담아서 네. 앞부분부터 좀 충격을 주고 시작하자. 네,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보통 저도 그렇거든요. 그 영화 뭐 찍을 때도 그렇고 편집할 때도 그렇고 시나리오 쓸 때도 그렇고 항상 앞을 공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다들 수학 정석할 때 집합은 다 전문가들이잖아요. 너무 많이 보는 거죠. 숙보자도 집합은 한 10번 정도 봐요. 그렇죠. 성경책 또 창세기는 항상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네. 상창세 뭐 기독교 아니시는 분들은 창세기가 제일 지겨운데 그걸 제일 많이 봐요. 네, 제일 처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처음에가 좋은데 그게 일단 좀 먹고 들어가면 좀 먹고 들어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처음에 참 좋았습니다. 웃자고 한 말입니다. 네. 아니 정말 진짜 좋았어요. 저도 그거 원했고 딱 사람들 평가 중에서도 첫 장면 보고서 이건 좀 각 잡고 봐야겠구나라고 마음을 갖게 했다라는 거가 너무 일단 의도에 맞춰서 좋은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각 잡고 봐야겠구나. 그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서 종이 한 장 차이로 유치하게 받아들여지면 내내 거리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장 감독님 오프닝들은 어땠더라 해서 또 연출하신 분들 오프닝만 이렇게 살짝 다시 보고 왔는데 장 감독님도 진짜 오프닝 신경 많이 쓰시는구나. 검은 사제들은 봤는데 저도 지금 다시 보고 왔어요. 어두운 배경에 사제님들이 이탈리아어로 대사만 하면서 시작하고요. 그래서 뭐지 왜 대사만 들리지? 그래서 집중시킨다던가. 파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제목이 두둥 하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항공기가 보이는데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아는 김고은 배우가 앉아있는데 왜 이 사람한테 일본어로 말을 걸지? 하면서 의문스럽게 시작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장면 하실 땐 진짜 오프닝을 어쩔 수 없이 힘을 많이 주시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도 감독님의 그런 오프닝에서도 약간 좀 모방을 했던 건 사운드로서 일단 처음에 압도적으로 한번 들어갔으면 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 저도 이제 주문, 왈라 이런 것들을 좀 넣어서 몰입감을 진짜 확 주자가 이제 또 하나의 포인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반성해서 뒤에까지 다 좋도록 저희 다 노력을 한번 해보시죠. 과연 다음 작품은 어떤 전개를 갖고 있는 작품인지 기대하면서 그럼 이렇게 해보죠. 오프닝을 잘 시작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도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객분들을 잡고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는 주인공들의 서사가 풀어지면서 서사에 공감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까 잠깐 우리도 얘기했지만 어떤 순간순간 공포스러움이 있구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누가 해결할까? 공포감을 심어주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르, 이런 이야기를 좀 풀어나갈 때 공포감을 얼만큼 줘야 될까? 어떤 장치로 사람들을 집중시킬까? 두 분은 좀 어디에 좀 염두를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공포감이라는 건 이런 장르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무섭게 사람들을 만드는 거. 사실 저는 테마락도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런 그 예를 들면 이게 주인공이 현암이라든가 저는 꽤 장후법을 꽤 주인공으로 봤어요. 지금 이 원에서는 테마락 원에서는 왜냐면 거의 다 판을 깔아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장호법 입장에서도 그렇고
저는 이 공포감이라는 거를 심어주기가 쉽지 않다고 봐요. 네, 사실 테마록을 보면서 너무 무서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드물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제 영화도. 왜냐하면 공포감을 심어주려고 그러면 되게 뭐라고 하나, 아주 현실적인 사람들, 아주 현실적이고 어느 집에 이사를 가는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주고 알 수 없는 날에 휘말리고 점점점 뭔가 드러나고 이럴 때 점점 무서워지거나 그런 류의 약간 무서움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심한 점프 스퀘어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보기 힘든 고스노움이라든가 그럼 아니면 정말 그 주원에 나왔던 이불 속에서 튀어나오는 그런 류의 귀신이라든가 네. 그런 게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거를 하기 위한 방향의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 캐릭터들도 그렇고 네. 제가 만드는 영화들도 대부분 보면 귀신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해자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잖아요. 주인공들 입장에서 다 전문가들이니까. 귀신이 피해자인 입장이죠. 그렇죠. 빌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가해자 같은 사람들이어서 공포감을 목적으로 하면 조금 방향성이 안 맞고 네. 긴장감. 공포가. 긴장감을 선택하죠. 항상 긴장감을 선택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네. 관객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호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은 아쉬워해. 왜냐면 호러를 기대하고 봐. 이런 장르는 그냥 디폴트야. 호러적인 게 나오겠지 하고 와서 안 무섭네 하고 좀 실망을 하는 게 있어. 그러게 좀 서로에 대한 그런 좀 기대와 서로 좀 다른 게 좀 있죠. 아마 감독님 만드실 때 좀 그 공포성에 대해서 좀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네. 저도 일단 이거를 되게 그 오컬트라는 장르로서 이렇게 접근을 할 때 테마록이라는 부분이 저는 무섭게 소설을 읽을 때도 무섭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긴장하면서 보게 되는 게 이 테마록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도 물론 뭐 사람들께서 평가해 주기에 다르겠지만 제가 포커싱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생각했던 건 캐릭터가 항상 긴장을 하고 있고 어떤 공포 혹은 약간 악에 맞설 때의 마음가짐을 최대한 연출로서 승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갖고 있는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을 또 한 번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캐릭터들의 공통점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준우라는 캐릭터는 이제 그거를 만들어가는 에피소드였고, 그리고 이제 승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소설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게 또 근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힘의 근원 혹은 공포의 근원 뭐 이런 것들에 포커싱을 맞춰서 계속 그 긴장감을 좀 유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신부 같은 경우도 어떤 사건에서 계속해서 과거의 자신과 트라우마와 마주하는 부분이 가장 큰 공포, 그리고 그걸 반복할까봐 오는 그런 공포,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오컬트 테마록의 오컬트성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잘 표현되길 바랬다.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또 들어보면 이 영화가 테마록도 그렇고 뭐 파묘도 그렇고 이런 영화가 처음부터 이렇게 의식을 막 화려하게 하고 사람들한테 아주 스케일과 그런 걸로 좀 또 다른 세계로 사람들을 불러오는데 막상 정말 무서운 거는 그렇게 되면 무서움을 죽이는 게 되게 불리해져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굉장히 스케일감으로 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막상 우리들이 공포를 느끼는 거는 예를 들면 며칠 전에 제가 집에서 불을 꺼놓고 TV를 보는데 갑자기 현관등에 센서가 딱 켜지는 거야. 그때 소름이 돋거든. 무서운 거야. 맞아요. 네. 아주 사소한 거에서 일어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괜히 밤에 화장실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그림자가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반사에 반사되는 거고 이럴 때가 제일 무섭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게 무서운 건데 이렇게 큰 스케일에 그런 소소한 무서움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안 맞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죠. 네. 확실히 이 처음에 세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쉽지 써야 되는 않아요. 그 장치로서가 그거보다 더 세게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배치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변명입니다. 근데 저도 이게 공포감과 긴장감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건 저도 오늘 배웠어요. 오히려 공포감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 안에 긴장감이 만들어지는 거는 캐릭터들의 서사를 우리에게 설득시키면서 이 사람이 과거에 했던 거를 또 마주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과 공포감으로 작품의 스토리텔링을 이어가 나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과거 얘기가 잠깐 나와서 저도 들어오기 직전에
들었어요. 저는 이 피드백은 저도 못 봤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 작중에 AI 그림체가 사용된 게 아닌가. 과거 회상씬에서 박신부 특히나 과거 씬에 어떤 것들이 나 미드저니 같은 거 써봤는데 약간 거기에 그림체 이런 거 나오던데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AI는 전혀 안 쓰였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절대 AI를 쓴 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AI를 저희가 이제 접하면서 뭐 하는 그런 시기였었고 저희는 다 손으로 그린 작품이라서 AI는 진짜 쓴 적이 없습니다. 좀 억울한 부분이기도 해서 뭐 이렇게 퀄리티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많아요. 뭐 부자연스럽거나 아까 말씀하신 그림 같은 경우에서 근데 AI를 쓰지 않았습니다. 예,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그 파묘라는 작품을 볼 때도 그랬고 테마를 보면서도 그렇고 이거 되게 소재 자체가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는 저도 그냥 편의상 계속 오컬트라고 지칭을 하지만 어떤 악한 존재가 있고 그걸 물리치는 사람이 등장하고 거기에 피해받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흔히 오컬트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상당히 다 서구권 영화를 그 산업을 중심으로 구축됐다 보니까 이걸 그냥 서방적인 이미지로 떠올린단 말이에요. 오컬트 그림 그릴 때 자체가 머리로. 근데 화면만 해도 아시아권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활동하실 법한 무당이라던가 염하시는 분과 땅 보시는 분과 이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활약하는 어떤 이야기가 있고요. 테마로 대놓고 정말로 신부님도 등장하시지만 굉장히 아시아권에서 우리가 익숙한 분들이 힘을 합쳐서 각자의 방식으로 테마를 하기도 하고요. 그런 면에서 테마라는 게 지극히 동양적인 어떤 이미지와 요소들로도 만들어질 수 있구나 라는 측면에서 묘하게 두 분의 또 작품이 공유되는 것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진짜 좋았던 장면이 편의점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장호법이랑 네. 솔직히 말해도 되는 차이죠. 그럼요. 네. 저는 장호법이랑 박신부가 네. 같이 편의점에서 그 캔콜라, 그 캔커피 먹잖아요. 네. 근데 저였으면 그렇게 저라면 그 장면이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편의점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우리나라잖아요. 맞아요. 너무 위에 장을 써죠. 근데 저 입장에서는 둘 다 사복을 입고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신부복과 대놓고 순복을 입고 둘이 얘기하니까 얘기하는 것보다 둘 다 우리는 신부인 걸 알지만 관객들은 신부인 걸 알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르게 사복을 입고 한 명은 머리를 빡빡 깎고 한 명은 그렇게 있는 모습이 더 재밌었지 않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그렇죠. 모습으로 네. 우리는 그들의 정체를 알지만 그 세계관 사람들은 저 사람 정체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분명히 그 얘기하는 모습이 더 재밌었지 않았을까? 그 생각은 그냥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뭐 감사한데요. 저는 테마록을 하면서 이제 한국적인 오컬트를 좀 넣고 싶었어요. 저도 욕심상 이게 그중 하나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명동을 나가 보면 스님과 목사 혹은 신부가 이제 같이 있는 장면들을 간간히 이제 접하잖아요. 지하철이나 이럴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한국스러운 오컬트, 한국스러운 약간 아이러니 그거를 이제 표현하고자 가장 좋은 장면이 일반인들한테 가장 보편적인 장소인 편의점이라는 공간 그리고 뭐 한간에 그런 피드백도 있더라고요. 솔직한 얘기를 하는 또 다른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편의점이. 그래서 그 공간에 신부라는 이방인스러운 느낌과 우리랑 가장 가까운 스님 같은 존재가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다? 되게 뭐지? 라는 그 궁금증이 한 장면으로 좀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도 있어서 말씀 주신 것처럼 되게 많은 고민들을 했지만 그냥 그렇게 직설적으로 좀 간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네. 이건 정말 연출적 선택이니까요. 김 감독님은 이 세계관 안에서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저 두 분이 저기 앉아있지? 라는 어떤 느낌을 주고 싶으셨을 수 있겠네요. 그럼에도 좀 익숙하게 지나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 한국이라는 게 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서. 네네. 맞아요. 또 그런 면에서는 또 장 감독님의 영화가 우리에게 또 도움이 된 것도 있을 거예요. 네, 사바를 보면은 종교를 넘나들면서 서로 우정을 나누는 그런 캐릭터들이 맞아요. 그 나오거든요.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좀 강하게 왔었거든요. 뭔가 이단을 쫓는 목사가 불교의 그런 이단을 또 쫓아가면서 서로의 종교 간을 이해하고 약간 통합하고 같이 테마를
형식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테마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장 감독님께서 이 부분을 저는 캐치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왜 그거 캐치하라고 찌퍼밖에 그랬어요. 농담 즐거워하는 거고. 저도 그 편에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그 편이 좀 저도 좋아하고 재밌게 혼자 느꼈던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말씀하신 대로 음료를 서로 이렇게 먹잖아요. 근데 편의점 이름은 너무 명확하게 딱 등장하는데 음료는 묘하게 자꾸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요거는 PPL이 안 붙었나? 아 이거 음료 회사 좀 연락 좀 하지. 혼자 재밌어했던 그런 포인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새 좀 시간이 좀 갔기 때문에 이제 슬슬 여러분 질문도 받으면서 우리 얘기도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손 들어주신 분도 괜찮고 지금 들으면서 떠오르신 거 있는 분도 괜찮습니다. 나 질문하고 싶은 거 있다. 손 들어주시나? 김 감독 혹시 눈에 띄는 분 계시나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잠깐만 혹시 눈에 띄는 분 계시나요? 내가 이럴까봐 넘겼는데. 처음이니까 제일 크게 어그로 끄신 분에게 드리고 먼저 드신 분이 핸드폰까지 하시면서 빨간 모자 쓰신 분이 한 다음에 그 다음 제가 다른 방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드셨던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보기에 살짝 왼쪽에 계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메가토크 때 첫 번째로 질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이 제가 그때 메가토크 이후로 아마 저보다 더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네 번째 보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일단 처음에 봤을 때는 제가 원작중에 좀 가까워서 설정이 바뀐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는 왜 바꿨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면 볼수록 감독님 말씀처럼 캐릭터들 서사에 좀 이입되면서 점점 더 보기 편해진다.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잘 만들어주신 부분은 정말 감사했고요. 제가 질문을 좀 많이 뽑았는데 저희가 또 워낙 많이 계시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시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사람들이 보고 나서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얘기가 좀 많이 단순하다. 액션이나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나무랄 데 없이 최고로 훌륭하지만 이야기가 좀 많이 단순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이게 벽공도인의 설정이 거의 삭제되다시피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 원작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석유주를 뒤에서 부추기고 조종하다 이런 식으로 좀 흑막처럼 행동을 하다가 마지막에 오히려 석유주한테 당하는 그런 캐릭터로서 등장을 하게 돼서 이야기를 되게 입체적이고 풍부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석유주가 4명의 큰손님이라는 설정이 삭제가 되면서 승희에 대한 그런 설득력도 좀 사라진 부분이 있는데 그 큰손님 자체를 외부의 조력자가 아니라 자신이 앞으로 불러올 새로운 신들의 힘이라고 해석을 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분출하게 되는 계기로 해석이 되었는데 이게 좀 이야기를 단순하게 시킨 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이런 식으로 각색이 되었는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각색 포인트에 대한 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벽공이 배신을 하거나 좀 더 다른 캐릭터성이 있었던 거에 있어서 각색 포인트는 딱 말씀 주신 것처럼 캐릭터가 너무 많이 등장하고 저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편집본을 수많은 편집본을 보면서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나온 캐릭터들의 서사나 감정이입하는데도 약간 좀 더 시간을 할애하는데 또 다른 캐릭터가 입체적으로 나오는 거에 있어서 좀 경계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각색을 하면서 덜어냈던 부분.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건에 더 집중할 수 있게끔 최대한 편집을 했다라고 생각을 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석여주가 그렇게 느끼는 거는 예언이라는 하나의 문구를 가지고 각자만의 생각으로 인하여 하는 행동들이
파급적으로 이제 점점 불어나서 호법들도 역시 그거를 자기들이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각색 포인트를 더 넣어서 그래서 더 갈등 구조를 좀 일으켜서 약간 해동밀교 안에서의 어찌 보면 자멸에 그리고 원래 예언처럼 흘러가게끔 하려는 게 또 더 강조했으면 했던 부분이고 테마사 4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분이 4명의 손님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에피소드에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는 또 다른 정보가 이제 헷갈리게 들어갈까봐 그 부분은 좀 뒤로 뺀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연출적 선택이고 러닝타임 안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2차적 캐릭터가 너무 많아지면 복잡해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 같고요. 제가 손 들어달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말하기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하시는 분에게 네,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또 이쪽에도 제가 고루고루 분배해 드릴게요. 뒤쪽 양쪽에도. 네, 감독님 영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저 테마록이나 사바나 이제 보면서 진짜 쾌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탱화가 나오는 장면들인데요. 탱화 이제 아무래도 스토리에 상징성들이 많이 숨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아트적인 그런 장면들 너무 좋은데 테마록은 엔딩 크레딧에 또 이제 탱화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감독님은 장면 하나하나 정말 신경 안 쓰신 부분이 없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엔딩 크레딧에 죄송해요 발음이 괜찮습니다. 엔딩 크레딧에 따로 더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신지 네 그게 알고 싶습니다. 일단 탱화는 저도 장 감독님의 사바를 보면서도 감동을 먹었고 그 디테일에 되게 매료된 사람으로서 더 신경을 쓴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탱화가 사실은 저는 이제 불교학적으로의 해석이라기보다는 저희 테마록 소설 내에서 있는 해동감결이라는 예언서를 가지고 스토리를 창작해서 탱화를 꾸며 나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든 막 그 이야기를 다 넣고 싶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해동감결이 이제 테마록 전체의 완전한 스토리를 꽉꽉 눌러 담은 내용이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가장 이슈였는데 많은 분들이 그 한가운데 있는 악마와 그 장면이 석여주를 이제 모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테마록 전체의 하나의 악이자 손님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처럼 4명의 손님에 대한 표현을 한 거라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 이스터 에그처럼 좀 넣으려고 했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엔딩 크레딧에서도 그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싶었어요. 앞으로 이어질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생각해서 만든 장면이고 생각합니다. 이런 엔딩 크레딧은 감독님들 이렇게 작품 할 때마다 좀 신경을 다들 쓰시나요? 감독님들 엔딩 크레딧이 좀 이런 느낌으로 올라갔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냥 음악 정도 선정하고 크레딧 올라가면 된다. 이 정도에서 그냥 그치나요 보통? 엔딩 크레딧에 참 감독만의 딜레마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투자사에서 항상 러닝타임을 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막 영화를 막 그래서 막 우겨 넣으면 막 2시간 한 6분 7분 막 이렇게 돼요. 그러면 나쁘지 않다는데 갑자기 이 크레딧이 5분이 떡 붙으면 갑자기 2시간 12분짜리 영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이 상하는 거야. 나는 엄청 줄인다고 줄였는데 영화가 2시간 15분 막 이런 짜리 영화가 나고 그래서 어떻게든 막 줄이려고 하는 오히려 그 스트레스밖에 기억이 안 나요. 엔딩 크레딧을 최대한 담백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또 거침도 감독님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중앙에 있으니까 뒤쪽 분들에게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쪽에 야 굉장히 어렵네요. 그 뒤쪽에 초록색 옷 입은 분까지 부터 해서 가위바위보 할까요? 저는 정말 저도 고르는 걸 너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빠 빼고 다 내리세요. 빠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다 지었으니까 비긴분 한 분에게 다 지금 찌 내리. 잠깐만 비긴분 둘이네요. 묵 두 분이죠? 2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찌 하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였어요. 다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누구 친구?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희는 퇴근하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는 엔딩 크레딧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한 번 더 갑니다. 가위바위보.
찌 하신 분, 네, 제가 볼 때 오른쪽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테마로 개봉한 이래 지금 8번째 봤는데요. 저보다 훨씬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 부분이 아스타로트 등장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떤 다른 분의 말을 저도 인용을 하는 건데 아스타로트랑 뒤에 나오는 서교주가 이제 자신이 신이 됐다고 참칭을 할 때 그 모습이 오히려 아스타로트의 그런 위엄이랑 좀 대비가 돼서 좀 하찮게 보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이런 그런 아스타로트와 서교주의 대비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이름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둘의 대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아스타로트라는 그 빌런은 애초에 정말 신의 영역에 있는 자고요. 서교주가 신을 모방해서 자기가 이제 그 신의 모습을 한 거는 한낱 인간의 욕심밖에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이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둘의 디자인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거는 그 인간이, 그러니까 악이라는 존재가 인간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기에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해서 모티브를 착안하는 거는 인간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 같다. 그래서 서교주도 본인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모습을 그 표현하면서 변신을 했다고 생각하고, 그 아스타로트 같은 경우도 우리 인간이 알고 있는 신의 모습에 되게 가깝게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저는 좀 빌런답지 않은 빌런이고 싶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렇게 어느 정도 그 의도된 포인트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적으로. 뒤쪽 갔으니까 앞쪽 계신 분도 좀 한번 오늘 시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 포스터 갖고 계신 그 중간 정도 앞에 제 눈에 보이거든요. 네, 저와 같이 가위바위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묵 빼고 다 내리세요. 한숨이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묵 지금 찌도 내리셔야 돼요. 묵 빼고 다 내리세요. 비긴 분도 내리고요. 세 분 남았죠? 가위바위보! 세 분께 하시네요. 그럼 지금 묵 하셨죠? 앞에 두 번째 분이 묵이었죠? 그럼 이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찌고 한 분이 묵으셨기 때문에 오해가 제가 빛 때문에 이렇게 한 거고 세 분 가위바위보 죄송합니다. 안 보여갖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맞아, 갑작스럽게 운이 오면은 이게 올 수가 있어요. 편안하게 질문 주세요. 너무 사소한 질문이라서. 괜찮습니다. 네. 저희 편의점 캔커피 얘기도 하고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일단 좋은 영화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감독님이 이 부분은 정말 열심히 신경을 써서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라줬으면 아쉽다 이런 장면이 있는지. 일단 저희가 하나는 알았죠. 신부님이랑 장호범이 일상복을 안 입은 부분을 못 알아준 거는 하나는 저희가 알았고요. 또 내가 심혈을 기울인 거 생각보다 요거는 많이들 모르시는 것 같다 하는 포인트 혹시 있을까요, 작품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는 저도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랑 같이 엮어서 좀 하자면 네. 오프닝만큼이나 되게 중요한 게 저는 되게 엔딩이라고 생각을 해서 끝날 때 어떻게 끝나느냐가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획을 했을 때는 타이틀이 처음부터 안 뜨고 엔딩에만 뜨길 바랬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의 임팩트로 이제 우리 시작할 거야 라는 거를 연출의 의도로 좀 넣고 싶어서 엄청 힘을 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거기서 되게 소위 엄청난 뽕이 그러니까 희열이 있으면 그 희열이 엄청나게 오기를 바래서 네. 이제 유명한 대사와 함께 테마록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으로 화면을 완전히 꽉 채워서 소리로 압도하듯이 하게끔 했던 게 제가 가장 그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서 그것도 없죠. 감독님이 느껴주셨다고 해서 감사합니다. 근데 또
연출하다 보면 그런 부분 좀 있죠. 가끔씩 나는 요렇게 하면은 요 부분은 의외로 명백하게 좀 느끼실 줄 알았는데 요 부분은 의외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네, 관객분들이. 이런 경우도 좀 있죠, 아무래도 연출하시다 보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개그 코드들이 있는데 네네. 그런 걸 많이 쓰는데 아무도 안 웃어. 난 이거 분명히 개그였는데. 예. 저도 사실 네. 너무 공감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개그를 한 2가지 넣었는데 제가 뭐요? 알아요, 우리가 9번째부터 또 웃지. 제가 가끔 그 극장에서 보면 아무도 안 웃으시더라고요. 어떤 점? 그 일단 첫 번째 예? 맞춰봅시다. 지금 블랙. 신부님 블랙이 잘 맞는다고 한 거. 네, 성수 마시는 장 버스에서 그거 하나랑 그 현암이 여기 들어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했을 때 소리 지르면서 오는 거를 나름 진짜 소심하게 넣었었거든요. 저는 웃기는 재주가 없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괜히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진광경이요. 저 웃었어요! 라고 증언을 하는 굉장히 진광경 함께하고. 그것도 성수 버스에서 성수 마시는 것과 이 험난한 숲에 누가 굳이 여기까지 오겠냐 했을 때 그 다음 주가 바로 현암에 으아! 하고 쑥쑥 뛰는 장면. 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더 이게 퍼져나가니까요. 여러분, 그럼요. 이거 확실하게 합시다. 박수 할 거면 지금 2번째처럼 쳐주세요. 아까처럼. 이러면 우리가 감독을 위로하는 것 같잖아요. 무섭기 때문에 박수 친 겁니다. 한두 번 정도 우리가 빠르게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체를 대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해서 이기신 분만 남는 거예요. 비기거나 지면 내린 겁니다. 가위바위보. 묵 빼고 다 내리세요. 묵 빼고. 가위바위보. 묵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묵 빼고 다 내리세요. 한 분 있고요. 한 분이죠. 앞에까지. 이거 저랑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3분 하는 거예요? 앞에 2분과 중간에 한 분. 네, 똑같은 열이세요. 가위바위보. 묵 맨 앞에 계신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진짜 단순한 질문인데요. 네. 영화를 만드시면서 재밌었던 에피소드라던가 그런 비하인드가 좀 궁금합니다. 뭔가 썰 같은 게 있잖아요. 제작 기획 과정이나 연출 과정이나 제작진분들끼리 이렇게 가끔씩 얘기하는 그때 그랬었지 하는 재미난 일들이 있었을까요? 굳이 있다면 네. 조금 바보 같은 이 에피소드가 제가 타이틀에 그 뭐랄까 석여주의 오프닝이 강렬하게 남겼으면 좋겠어가지고 하나 조금 넣은 거가 고주파를 넣었어요. 타이틀에 고주파를 넣었는데 이게 음악 감독님이랑 믹싱한 아티스트 분께서는 젊은 사람들만 들리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다. 저는 여운이 좀 먹먹하게 들렸으면 했다라는 거에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렇게 하자 해서 그거를 거의 최종 믹싱 전전 단계까지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다. 이 음악 그러니까 이 들리는 소리 너무 좋은 것 같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못 듣고 있었더라고요. 그게 좀 웃긴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 게 되게 아는 척을 했어요. 그 저희 제작진들한테도 이거 들어보라고 되게 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못 듣고 제가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그 한편으로는 안 들리는 사람들끼리 이게 들려라고 하면은 젊은 친구들은 기분 나쁘다고 빨리 꺼달라고 막 하는 그런 약간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계속 들린다고 저 믿었어요.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한 어떤 느낌 그치? 맞아 있었어요. 저도 불편했었거든요. 그럼 저희가 최종본에 만난 거는 최종적으로 들어있나요? 최종본에 빠졌나요?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끼리지 않을게요. 묘하게 불쾌했으면 여러분의 성격은 아직 젊은 거고요. 아니면 그런 게 있다 그러던데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해볼게요. 자 가봅니다. 점점 손이 늘어나고 있어요. 저랑 해서 이긴 분만 남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찌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잠깐 빠 내리세요. 찌 빼고 다 내리세요. 가위바위보. 찌 빼고 다 내리세요. 찌만 살아남은 거예요. 가위바위보. 찌 빼고 다 내리세요. 찌. 조금 더 나왔죠? 가위바위보. 이 믿음이 없는 분들. 찌 빼고 다 내리세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갑니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믿음 있는 분들 4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끼리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다지예요. 가위바위보. 다 무기요. 가위바위보. 이게 비기네요. 가위바위보. 자, 묵 2분 남았습니다. 자, 빠시죠. 제가 참전해야겠네요. 자, 4번. 가위바위보. 급하게 바쁘면 내리시고 묵 2분 남았거든요. 2분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운데 분께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영화 시간에 대해서 이제 정재현 감독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물론 이제 카메라로 촬영하는 영화도 그렇겠지만은 애니메이션은 이제 특히나 이런 작품 같은 경우는 다 그려야 되니까 이런 이제 시간이 1분 1분 길어지면서 제작비가 훨씬 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정보를 듣기로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스크린X 4면 이제 영상으로 이제 또 개봉을 했다고 하는데 이러면은 사실 영화 같은 경우는 카메라로 이제 찍는 부분을 편집을 어떻게 하면은 뭐 되는 건가 싶은데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나머지 스크린 3면의 부분도 다 일일이 그려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거기에 되게 이제 리소스가 많이 투입된 거 아닌가? 이제 사실 사람들이 이제 테마록에 아쉽게 짚는 점 중에 약간 서사가 약간 부족한 것 같다, 좀 짧은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힘 조절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 쓸 그거를 조금 더 이제 뭐 실제 그냥 러닝 타임을 조금 늘린다든지 뭐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셨는지 이런 이제 비중 조절 어떻게 하셨는지가 궁금합니다. 저도 감독님처럼 그냥 솔직하게 다 말하자면요. 이미 제 손을 떠났을 때 스크린 X가 제작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제작은 이미 그 전에 끝냈었고 편집을 되게 하던 와중에 지금 스크린 X를 후반에서 작업을 하게 된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더 투자를 하거나 해야 됐던 타이밍에서는 저희가 전에 지부에서도 얘기했지만 시리즈물로서 제작을 진행을 되게 박차를 가해서 달리고 있다가 이제 사정상 이거를 장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리소스의 최대한의 선택을 매번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결과물이 나오는데 저도 되게 공감하는 부분이고 다음 작품은 더 보완된 모습으로 당연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이 한마디 이렇게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시고 굉장히 따뜻한 지부를 저는 개인적으로 진행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저도 원을 보면 지금 테마록을 보면서 2가 나오면 훨씬 더 좀 좋아질 여지가 뭐가 더 있냐면 네. 사실 1은 인물 소개가 거의 주된 베이스였던 것 같아요. 기본 빌런의 서사보다는. 네. 그래서 2는 훨씬 더 이제 그 숙제를 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2가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정말로 2가 나오길 바라는 마음에서 아쉽지만 저희는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떠나가기 전에 뭐 소식을 전해드리자면은 혹시나 다음에도 이렇게 지부에 가서 질문할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도 될 수 있으면 궁금한 거 하세요. 왜냐면은 받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질문하신 분께 2분 감독님의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저희가 선물로 드렸거든요. 끝날 때 해야 덜 아쉬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디가 가시면 여러분도 질문하는 재미 들으시길 바라면서 마지막 오늘 정말 끝까지 함께 해주신 따뜻한 마음을 갖고 계신 팬분들께 인사 2분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테마록 1이 이게 잘 돼야지 2를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좀 많이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일단 매번 이렇게 사랑해주시고 늦은 시간에도 이렇게 영화관에 와서 봐주셔 오신 것만으로도 일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2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사랑과 응원 그리고 관심 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은 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세요.